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신경치료해서 또 아프고 그러면 크라운 씌워야 돼서 또 돈 들고 이거 너무 과잉 진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신경치료 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신경치료를 하자고 하면 아프겠다. 그리고 치과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경치료를 하면 그냥 신경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또 거기를 메꿔야 되고 거기를 또 크라운을 씌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50, 60이 금방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신경치료가 뭔지부터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하면 뭔가 신경을 막 치료해서 막 살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랑 반대거든요. 신경치료라는 거는 치아가 뭐 충치라든지 금이 갔다거나 쪼개졌다거나 그러게 되면 이제 신경이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오염된 거를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걸 채우는 게 이제 신경치료거든요. 어떤 치료인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신경이란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충치라든지 금이 가거나 그러게 되면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저렇게 손상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깨끗한 걸로 치료를 하는 과정이 신경치료, 다른 말로 하면 근관치료라고 하는데요. 날카로운 바늘 같은 걸로 파내고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나서 메꾸고 단단하게 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밀폐를 해주기 위해서 크라운을 씌우는 것까지가 신경치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치료가 아픈 치아를 치료를 해주고 살려서 쓸 수 있게 해주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치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버리면 아픈 건 없어지는데 치아가 약간 마르게 됩니다. 푸석푸석한 그 미이라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마른 나무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부러지는 것처럼 치아가 연구에 따르면 40% 정도 약해진다고 해요. 환자분들 중에 어금니 이제 신경치료를 하셨는데 간혹 이제 신경치료하고 안 아프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오시면 다 쪼개져가지고 결국 빼야 되는 상황으로 많이들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는 치아가 많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적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명을 위해서는 신경치료는 조금 잘 선별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심미보철을 했을 때 나중에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르코니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잇몸 부분이 까맣게 비쳐 보인다거나 세라믹 보철, 투명한 보철로 했을 때는 안에서 이제 까맣게 우러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그런 변색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니 같은 경우는 신경 자체가 생각보다 끝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펄프 혼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생각보다 좀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초반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신경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부패하게 되고 색깔이 변색이 되면서 심미보철이 안 예뻐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미보철을 할 때도 치아 신경을 살려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심미적인 문제점도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신경이 없으면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잘 쓰다가 보면 나중에 충치가 생겼을 때 안에 신경이 살아있으면 그걸 뜯어가지고 충치 치료를 하고 다시 씌우거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경을 죽여놓은 경우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충치가 심해져서 거의 빼야 되는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아 수명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를 더 빨리 빼야 되는 상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경치료는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치료가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치료예요. 80에서 90% 될 정도로 아팠던 치아를 다시 쓸 수 있는 좋은 치료기는 한데 사람들마다 신경관 자체가 막혀 있거나 굉장히 복잡하거나 C자 모양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다 파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녹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다 제거가 안 되고 잔 가지들이 있다 보면 쓰다 보면 나중에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치료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신경치료를 들어갔어. 근데 신경관이 너무 복잡하고 막혀 있다 보면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통증이 더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경치료를 괜히 했네 이러면서 치과 의사랑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경치료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으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신중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신경치료에 대한 문제점만 너무 말씀드려서 신경치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는 케이스와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좀 구분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고 갈 수 있는 케이스는 좀 안 하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신경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제 씹거나 물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약한 경우에는 치수라고 하는데 신경
신경이 많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통증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다 그러면 이미 신경이 죽거나 거기에 부패해서 가스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잇몸에 이렇게 볼록하게 여드름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름 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뭔가 손상되고 부패되고 하면서 고름이 잡히고 고름이 어느 정도로 빠져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신경치료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치아가 금이 많이 가서 막 벌어지거나 신경에 이제 금이 전달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좀 심하게 깨지거나 금이 심하게 간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통증의 그 길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찬 거에 막 시리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시렸다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치수가 이제 비가역적으로 바뀌게 되면 통증이 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뭔가를 자극이 온 다음에 찡 오래 아프다. 그럼 신경치료를 가야 되겠구나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경이 많이 안 좋아지면 찬 것보다 뜨거운 거에 더 안 좋거든요. 그러면 안에 이제 신경이 죽은 거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가셔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잇몸 자체가 막 고름이 나오거나 부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고름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 근데 간혹 이제 잇몸만 나빠도 좀 그렇게 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별 진단을 하면 좋겠고, 잇몸이 나빠서 이제 뿌리 끝까지 반대로 퍼져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해야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외상을 입거나 그런 경우에 치아가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쪽이 이제 부패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아가 까맣게 변색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뿌리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염증이 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게 더 심해지고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뿌리 끝에 뭔가 크게 염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것도 신경치료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조금 안 해도 되고 잘하면 치아를 살려볼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찬 거에 약간 시리다거나 씹을 때 약간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지속이 많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신경치료 안 하고 갈 수도 있고요. 금이 가거나 이제 쪼개지면은 신경치료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이 가거나 쪼개진 게 많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치아가 금이 가게 되면 그게 붙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삥 둘러서 크라운을 싸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금이 간 경우에 이제 신경치료를 많이들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또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급적이면 신경치료 안 하고 크라운을 씌우고 점점 나중에 진행이 돼서 많이 아파졌을 때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충치가 생기긴 생겼는데 신경까지 확 침범이 돼서 신경이 많이 죽어버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다 해야 되는데, 신경을 딱 침범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충치치료를 하는데 되게 애매해서 치질이 약간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치료 안 하고 밑에를 보호하는 물질을 깔고 좀 괜찮아지는지 보고 하면 신경치료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치료를 좀 빨리 받으시면 신경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심해서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될 때 영구치가 올라오고 있는데 치아가 다 안 자란 경우에 이거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윗부분만 살짝 잘라내고 물질을 채워가지고 밑에 이제 성장을 기다리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런 치료들의 성공률이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MTA라는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이제 신경치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충치가 생긴 경우에 잘못된 부분만 제거하고 거기를 메꾸게 되면 신경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하게 신경이 다 손상됐는데 신경치료를 안 하고 일부분만 잘라내고 하는 건 안 되고, 약간만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거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탈 펄프 테라피라는, 아니면 바이탈 펄프 트리트먼트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 치아에서 하는 그런 치료법이랑 똑같은데 재료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충치가 가까운 경우에 저렇게 메꾸는 방법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충치가 신경까지 노출이 됐는데 일부분만 오염이 된 경우에는 저렇게 그 부분만 파내고 MTA 재료를 메꿀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밑에가 건전하다면 좀 잘라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성공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이제 너무 많이 썩었는데 무리해서 욕심을 내서 이걸 꼭 살려보겠다고 하면은 다시 신경치료를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과 의사들도 조금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좋은 의도로 조금 제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괜히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아까 또 비용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메꾸고 떼우는 게 아니라 신경치료하고 안에 단단한 물질로 채우고 크라운까지 씌우면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문제도 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치료고 환자분의 치아를 살려보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이제 환자분이 왜 두 번 치료를 하게 됐냐, 그러면 이제 치과 의사들도 맨 처음에 이런 걸 시도를 하다가 점점 안 하게 되고 원리 원칙대로 좀 더 안전하게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내가 치료를 할 때 치아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신경치료 할 테니까 저는 조금 치아를
살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런 치료를 좀 해드릴 수 있거든요. 원장님께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좀 치아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신경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신경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가급적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아를 좀 살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